우리 김용희 우리 사범님께서는 지금 이제 그 올림픽기에 지금 나간 지가 이만큼이나 오래됐는데 P급 심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생각을 하십니까? 아직까지도 그 206개국이라고 하면 전 세계가 다 들어온 것은 아니거든요. 앞으로도 들어와야 할, 가입을 해야 할, 세계명이 들어와야 할 그런 나라들이 남아 있는데, 우리 그 현재 세계연맹의 평화봉사단에서 전파처럼 사범을 파견하기도 하잖아요. 저개발 국가에. 근데 이런 데서 파견을 해서 가르치다 보면 그 저개발 국가에서 요청사항의 하나가 아닌가. 네, 맞아요. 예,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저도 그 보급을 위해서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. 보급 중에 하나다. 우리 네.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또 김용희 사범님도 뭐 보급을 위해서는 뭐 P급이 필요하다는데 우리 박성진 기자는 그 기준은 좀 그 올림픽까지가 아니라 저는 세계 선수권 대회나 아시안 게임 정도까지도 P급이 나가는 건 좀 무리다라고 생각한다는 말씀이죠. 이제 그 자질에 대한 문제도 있단 말이죠. 그 경력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오늘 뭐 상당히 긍정적으로 다들 얘기를 하시고 우리 박성진 기자도 지금 보니까 뭐 갑자기 또 이렇게 P급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. 보급 차원이 이해를 한다는 얘기인 거고 네. 지금의 기준이 올림픽은 못 나간다고 하지 않습니까? 그 얘기는 뭐냐면 올림픽에서는 심판들의 자격이 중요하니까 올림픽 경기에서는 P급 심판들이 나갈 수 없다는 게 지금 현재 규정인데 그거에 어떤 이 선을 좀만 더 강화하자는 얘기죠. 저는 세계 선수권 대회 같은 중요한 대회에서도 P급 심판들이 나가는 것은 저는 좀 무리다라는 말씀인 거고 나머지 이제 요즘 국제대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뭐 G1, G2 뭐 이런 웬만한 국제대회들 대회에서 P급 심판이 나가서 활동하는 것들은 얼마든지 좋다라는 말씀입니다. 우리 박수현 사범님은 그 P급 심판과 지금 그렇게 활동을 좀 경력 심판들 간의 이 소통의 문제는 전혀 없던가요? 어떻습니까? 뭐 전 세계가 모여서 같은 언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뭐 이지 잉글리시를 쓰는 경우가 많고요. 그리고 서로 자기들이 소통을 위해서 마음을 터놓고 친구처럼 지내고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. 그 심판, P급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소통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심판끼리는 뭐 소통의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. 보는데 또 코치 감독과의 관계, 또 심판과 선수와의 관계, 그 언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마무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. 아까 저기 박 사모님이 그 이지 잉글리시 얘기하니까 뭐 아주 유창한 영어를 하진 않더라도 심판들 간에 이제 의사소통할 때 쉬운 영어로 이제 한다고 네네. 말씀하셨잖아요. 네. 근데 이제 아마 그런 부분에서 요즘은 이제 국제대회에서 다 영어로 소통을 하니까 이 경기 안에서. 근데 그런 부분에서 아마 김용희 사모님이 격세지감을 느끼실 것 같은데 과거에는 이 영어를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때는? 지금 그 세계 대회나 그 국제 대회에서 영어가 통용어라는 데에는 조금 섭섭함이 있습니다. 저는 제가 그 1회 세계 대회 그 심판을 했고 국제 심판, 2회 세계 대회는 한국 대표 선수단 코치를 맡아서 했어요. 그때는 외국 선수나 감독이나 뭐 심판이나 누구나가 한국말을 배우려고 노력을 했고 무슨 소리 하는지 알아듣고 오히려 우리의 눈치를 받고 네. 어제 한국 사람만 보면 예수 사범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이게 한국말로 했는데 김치 못 이게, 먹는 사람 예, 한국 음식 다 지금 좋아하듯이. 영어를 통용어로 우리가 영어를 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는 얘기하는 것이 나는 좀 한심한 생각이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태권도에서 뭐 한국어가 퇴출됐다 뭐 이런 그래서 정확한 얘기는 아니었는데 이제 경기장에서 그 기본적인 공용어가 영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사모님께서는 좀 섭섭함을 느끼신다는 많이 섭섭합니다. 예를 들어서 유로 같은 경우는 지금도 뭐 고가니 뭐니 하는 그런 그 일본어로 일본어로 그냥 쓰고 있고. 그래서 태권도도 경기 안에서 용어는 경기 기술인 용어 같은 것들은 한국어를 쓰지 않나요? 예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유럽 심판위원장이 되면서 많이 바뀐 게 있어요. 그래서 뭐 파이트 이런 거 네. 한국말로는 공격 계속인데. 네. 그런데 영어로 말하고 비디오 리플레이 뭐 판도 이런 거 비디오 리플레이 이렇게 한국말로 안 하고 영어로 바뀐 게 좀 있긴 해서 좀 아쉽긴 하죠. 근데 많이 아쉽네요. 그때는 뭐 그러니까
한국말에 귀를 기울이고 뭐라 하느냐 하고 이제 듣고 그랬던 얘기인데. 그걸 알아들어야지 뭐. 예, 그나마 모르면은 참 자기가 바보 된다고 생각하고 불이익당하니까. 불이익단다 생각했는데 참 격세지감이랄까요? 한국말을 모르면 태권도부가 입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만큼 한국어가 굉장히 소중하게 느껴졌는데 요즘에는 한국 사람이 오히려 영어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 좀 안타깝습니다. 국제심판의 필수 요건이 영어 소통 능력 아닙니까? 그 일본이라고 볼 수 있죠. 물론 심판으로서 자질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서로 소통하고 언어로 하는 것도 중요하고. 영어를 못하면 냉정하게 얘기해서 국제심판이 될 수가 없는 거죠. 몰라요. 우리 국제 심판 될 때는 그 영어 그게 원하지 아니었고, 않았어요. 옛날에. 그냥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고. 한국 심판들이 몽땅 다 국제 심판 한 거니까. 근데 외국 심판들이 많아지는 이 현상 자체가 그게 좋은 거 아닌가요? 외국 심판이 많아지는 건 좋겠지만 우리의 국력 아니겠습니까? 태권도가. 근데 이게 올림픽에 한국 심판이 한 명도 못 들어가는 시대가 지금 되어버렸어요. 어떻게 생각하세요, 이거? 예전에는 아예 뭐 거의 대부분이 한국 심판이었는데 지금 내년 올림픽에는 뭐 한 명도 못 들어갈 예정? 뭐 이런 상황이라서 그냥 정말 뭐 숨 쉬면서 이 얘기할 수 있는 상태가 못 되는 것 같습니다.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. 심판으로서 부끄럽습니다. 근데 우리 저 박수현 사모님 좀 뭔가 여기에 할 얘기를 좀 강하게 해야 될 듯한데도 멈칫하는 아니요, 제가 느낌이 좀 상황을 드는데요. 아니까 대충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지금 박수현 사범이 우리 국제심판이시지만 기준 자체가 이제 물론 심판으로서의 어떤 기능적인 부분 태권도 경기를 보면서 정확한 판정을 낼 수 있는 기능 자체가 사실은 제 첫 번째 요건이라 할 수 있겠죠. 근데 이제 국제심판의 경우에는 지금 얘기 나왔지만 소통 능력, 심판들 간의 소통, 그리고 뭐 어떤 운영 체계, 뭐 이런 소치 감독과의 소통, 이 능력 자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심판으로서 자질은 당연히 기본 자질이라고 봤을 때 언어 능력이 국제심판에서 어쩌면 면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이 볼 수 있죠. 그런데 뭐 옆에 우리 박수현 사범이 있지만은 박수현 사범이 저번에 국제심판 이번 올림픽 심판 준비하는 부분에서 좀 이렇게 약간 이제 안 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영어 능력에서는 통과가 됐는데 건강 부분 뭐라고 해야 됩니까? 체력 테스트라고 해야 되나요? 뭐 건강 테스트라고 해야 되나요? 그게 뭐 잘 안 됐습니까? 근데 내가 알기로는 그게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. 아니 다들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진짜 궁금해요. 저도. 본인이 얘기를 해주셔야죠. 그거는 왜 그러냐면 진짜 누구도 알 수 없는 게 박사님 본인이 제일 잘 아는. 아니 갑자기 이 얘기를 꺼내가지고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지 왜냐면 문득마다 모르겠고. 물어볼 심판이 없어요. 지금 국제 심판이 없기 때문에 지금 내년에 올림픽 심판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었던 심판이니까. 좀 고쳐야 되겠다 뭐 이런 거는 연맹에서 혹시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대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올림픽인데 좀 준비된 심판이 가야 되지 않은가. 열심히 노력하고 또 자질 있는 심판을 제일 잘 보는 게 심판이 중요하죠. 그럼요. 네. 예. 그런 심판이 가야 되는데 물론 이제 지금 뽑힌 심판들이 잘못 뽑혔다는 건 아니고 좀 더 경험 있는 심판들로 구성을 해서 그래서 또 올림픽을 잘 치르려면 그렇게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아주 점잖게 얘기를 잘 해주시죠. 제가 볼 때는 네. 한국 태권도계 지도자들이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보입니다. 왜 그러냐면 종주국이라고 하면서 하나도 없다라는 것은 각계 지도부에서 책임이라고 저는 봐요. 옛날에 우리 원로 관장님들 다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그분들은 뭐 대학 나온 분들도 거의 뭐 없다시피 할 정도였는데 그분들이 태권도를 이끌어갈 때는 한국이 장악을 했잖아요. 근데 지금 한 명도 못 낀다? 이건 진짜 아하, 이 안타까움을 아이. 참 무언의 표시로 하고요.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얘기로 참 아쉬움을 남기면서 다음 시간에 더 얘기를 나누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. 지금까지 또 심판 또 변천사와 더불어 심판에 대한 얘기로 이렇게 마무리할까 합니다. 지구촌 태권도 가족 여러분, 그리고 특히 종주 태권도 가족
여러분, 우리 이번 시간에는 그 심판의 변천사 또 심판에 관한 얘기를 쭉 나눠봤는데요. 내년 도쿄올림픽 대회가 열립니다. 그런데 우리 종중 태권도 협회는 없습니다. 올림픽에 국제 심판도 한 명 파견하지 못하고 있고요. 며칠 전 열린 테스트 이벤트 연습 경기에 한국 팀이 참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왜냐고 제가 여쭤봤더니 돈이 없어서 못 나갔다고 합니다. 최창신 회장님, 한 번만 외국 여행 안 하시면 10번도 다녀왔을 비용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심판도 하나 없고 선수도 없는 올림픽 종중 태권도 협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이 울컥하는 심정으로 다음 시간에는 울컥하지 않고 힘차게 달려볼 수 있는 그런 얘기를 나눠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